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마케팅 혹은 뭐 게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카카오 TV, 아프리카 TV BJ 분들,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야고, 앞으로 이 분야는 굉장히 커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그런데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깔끔하게 개념을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아마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 정도로 처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을 수는 있겠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컨텐츠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텍스트를 봤다가, 그리고 이미지를 봤다가, 뭐 카드 뉴스 같은 형태의 이미지를 봤다가, 그리고 이미 만들어서 이제 편집하는, 그래서 뭐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이 동영상 편집을 해서 이제 하는 동영상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쪽으로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텍스트가 노출이 많다가 이제 텍스트의 노출량이 줄어들고 카드 뉴스 형태의 이미지 노출이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이미지가 줄어들고 동영상의 노출량이 늘어났다가, 더 최근에는 동영상보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노출량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이 이 라이브 스트리밍 컨텐츠를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플랫폼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유튜브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한다면 무조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브 스트리밍은 실시간 방송이라는 뜻이고요.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현재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플랫폼들 혹은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하시는 분은 트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TV 8월 24일부터 얼마 안 됐죠? 8월 24일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고요. 카카오 TV는 또 언제였죠? 제 기억이 정확하게 한 6월부터인가 했었고요. 아프리카 TV는 뭐 워낙 옛날부터 쭉 왔던 시기입니다. 제가 약간 각 플랫폼에 대해서 짧게 평을 하자면, 아프리카 TV는 이미 그 컨텐츠 자체가 너무 B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아는 언론사에서 2년 전인가 1년 전에 아프리카 TV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언론사의 고급진 컨텐츠를 아프리카 TV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 아프리카 TV에서 윤종신의 그런 엔터테인먼트랑도 조인을 해서 다양한 고급 컨텐츠들을 시도했었는데 다 망했어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가 남느냐? 약간 B급을 지향하는 것도 있잖아요.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야생의 느낌이 되게 나는, 이런 좀 그런 컨텐츠들,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살색이 많이 노출되는 뭐 이런 약간 B급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고요. 현재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아프리카 TV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진 컨텐츠 나름의, 혹은 B급이 아닌 약간의 좀 비용이 들어가고 제작에 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아프리카 TV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아프리카 TV BJ들한테 비싼 광고주가 잘 안 붙어요. 예를 들면은 막 방송 중에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하고 막 이런 크리에이터에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무슨 스폰을 하겠다? 불가능하거든요. GS 땡땡에서 뭐 어떤 편의점 음식을 후원하겠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현재 B급이라고 컨텐츠 생각,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B급 컨텐츠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대세가 된 거죠. 대세가 이제 됐었는데, 이때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TV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왜 나왔느냐? 아프리카 TV는 되게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막 할 수가 없어요. 광고를 하더라도 아프리카 TV랑 뭔가 제휴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다른데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죠? 제가 파워 BJ라 그러나요? 파트너 BJ라 그러나요? 하여튼 거기에서도 탈락이 됩니다. 제 정확하게 명칭을 파트너 BJ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블로그로 치면 파워 블로그가 비슷한 그런 정책이 아프리카 엄청 밀어주는 컨텐츠인데, 대도서관이 방송을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 대도서관이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유튜브는 그런 거 없거든요. 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프리카 TV에 불만이 있던, 그리고 좀 자극적인 컨텐츠들, 또 노출이 많은 컨텐츠들 때문에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런 컨텐츠에 밀려서 시청자들을 확보하기 힘든 컨텐츠,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로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쫙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도서관을 필두로 윤댕님, 김이분님, 또 누구 있죠? 뭐 양띵 그쪽 크루들도 다 넘어왔었고요. 그리고 잘 먹으시는 분,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분까지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슈퍼챗이라는 후원 기능도 이제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처럼 막 생기기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카카오가, 제가 볼 때 카카오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O2오고 택시고 다 망했어요. 택시는 돈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있죠? O2오 또 뭐 있더라? 기억나는 것도 없습니다. 대리운전 망했죠. 하여튼 카카오가 한 건 지금까지 다 삽질밖에 없었습니다. 삽질밖에 없어서 지금 막 게임에서 수익을 버는 거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카카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뜰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몇몇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몇몇 인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는 쉐어하는 비중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등급마다 쉐어하는 게 좀 틀린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6대4 정도로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00원을, 맞아요. 먹방은 벤츠님 맞습니다. 벤츠님이시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말할 때 좀 틀리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예, 제가 방송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먹방은 벤츠님 맞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1,000원을 후원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살을 가져가고 전 600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쉐어를 되는데, 카카오가 우리한테 와 우리가 돈 안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TV는 쿠키라는 후원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몇몇 몇몇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카카오에 올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카카오는 또 카카오가 만든 거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며칠은 유튜브에 하고 며칠은 카카오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위치라는, 외국에선 되게 유튜브보다 게임은 트위치가 더 유명한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트위치가 그전에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튜브 대란이 나오고, 그리고 몇몇 크리에이터들이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트위치의 서드파티에서 후원 기능을 개발하면서 이 트위치 쪽에 또 게임 크리에이터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게 화질이잖아요. 그리고 딜레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해결한 게 트위치.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트위치 하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아프리카 TV는 약간 B급으로 좀 굳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큰 광고주를 붙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런 식이고, 그럼 대부분의 유튜브 스트리밍은 대부분의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가 하고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 하시는 분이 있고, 몇몇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카카오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보다 보니 이제
네이버는 원래 좀 늦게 뛰어들거든요. 괜찮네? 라고 해서 그전까지 V라이브라고 해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었는데, 이제 네이버 TV가 개편이 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8월 24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이버 TV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만 방송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 저는 500명이라서 방송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요런 상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플랫폼이 밀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거 엄청 밀어주고 있거든요. 메인에도 많이 띄워주고요. 뭐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 알람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알람 받고 오신 분들 있으시고요. 유튜브 엄청 밀어줍니다. 또 하나는 페이스북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의 노출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뭐 다른 네이버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 상위 노출시켜주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프리카 TV는 더 할 나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들이 밀어주고 있다는 건 노출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노출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조회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즉 광고 수입이 늘어날 굉장히 좋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제 보통 평균 시청 시간이 4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을 벌써 49분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처음부터 보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시청 시간을 49분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는 시청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돈이 되거든요. 비싼 광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질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시청 시간을 오래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 이거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방송 지금 30명 보고 계시는데요. 제 방송을 제가 언제였지? 2016년 11월부터인가 어설프게 이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말도 느렸고요. 막 말도 버벅대는 거 되게 심했고요. 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졌고 버벅거리는 건 덜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자장나무님도 그렇고요, 인텐즈님도 그렇고요, 하나만 헤라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누구 있으시죠? 옛날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예, 김찬윤님, 뭐 예전부터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이 새벽에 이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제 봐주시면서 저도 이분들에게 정이 가고, 이분들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녹화된 방송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말하고 질문하고 이게 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난 네가 좋아! 이 충성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고, 다시 내 방송을 재방문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충성도가 올라가는, 이게 팬심인 거죠. 그래서 팬심이 올라간다는 거는 구독자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내 동영상의 잠재적인 시청자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돈이 올라간다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뭐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슈퍼챗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뭐 기분 좋아라고 하면 써주실 수는 있지만 뭐 안 사줘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저는 슈퍼챗을 먹고 살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만 하시는 분은 그냥 방송만 있겠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은 유튜브는 슈퍼챗, 그 트위치는 후원, 그리고 카카오는 쿠키, 아프리카 TV는 별풍선, 그리고 아마 네이버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의 어떤 처럼 광고 수익 플러스 후원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기게 됩니다.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수익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긴다는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거 방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상담하는 내용들도 편집을 하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편집을 해서 제가 내일 아침에 편집한 거 다시 올릴 거거든요. 올리게 되면 라이브 스트리밍도 올리고 편집에서도 몇 개 올리면 컨텐츠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컨텐츠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제 구독자가 제 동영상을 더 본다거나 검색에서 혹은 추천 동영상에서 제 동영상을 잘 보게 되니 결과적으로 돈이 됩니다. 돈이.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라는 걸 제가 앞에서 쭉 5가지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출량이 증가되고 구독자가 늘어나서 결국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라이브 스트리밍은
유튜브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싶다, 혹은 그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물론 아이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라이브 스트리밍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렸죠? 그 유튜브, 트위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아프리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아프리카랑 카카오를 보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방법이랑 유튜브랑 트위치랑 네이버가 하는 유튜브 스트리밍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카카오랑 아프리카 TV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 있습니다. 그럼 연기자가 꼭 이 극장에 와서 방송을 해야 돼요. 시청자들은 꼭 이 극장에 와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프리카 TV는 아프리카 TV용 방송 프로그램이 있고요. 카카오 TV는 카카오 TV용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TV에서 유튜브 방송 안 되고요. 아프리카 TV에서 트위치 방송 안 됩니다. 즉 프로그램을 각각 다운을 받아서 아프리카 TV는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하셔야 되고, 카카오는 카카오 프로그램 따로 다운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주는 무조건 프로그램 사야 됩니다. 극장에 가야 되는 것처럼 시청자들도 거기서만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아프리카 TV와 카카오의 특징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얘네는 좀 다릅니다. 물론 여기 네이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이버는 둘 다 되거든요. 둘 다 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여기다 넣었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네이버 TV는 앞에서 말한 아프리카나 카카오보다는 라이브 스트리밍 원리가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더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기자가 있어요. 연기자가 있고요. 아까는 극장에 왔어야 됐잖아요. 연기자가 극장에 안 와도 돼. 연기자가 그냥 집에서 연기를 하고 중계할 수 있는 중계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스트리밍 프로그램인 엑스플리시나 혹은 OBS가 이 두 가지입니다. 중계 프로그램을 들면 이제 이 중계 프로그램에서 나는 A극장에 상영해야지, B극장에 상영해야지, C극장에 상영해야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역시도 난 A극장에서 봐야지, B극장에서 봐야지, C극장에서 봐야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유튜브, 트위치, 네이버 TV는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프로그램은 OBS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고, OBS로 트위치 방송을 할 수 있고, OBS로 네이버 TV 방송을 할 수 있고, 뭐 엑스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끼어 있고요. 유튜브, 트위치, 네이버 TV는 자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걸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아프리카 TV나 카카오 TV는 그냥 거기서 제공해준 프로그램을 깔아서 방송하면 바로 시청자들이 볼 수 있지만,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네이버 TV는 엑스플릿이나 OBS 같은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OBS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은 유튜브로 보고, 트위치에서 OBS로 방송하면 트위치로 보고, 네이버 TV에서 OBS 방송 당연히 네이버 TV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게 틀립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브 스트리밍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케이. 유튜브는 광고 수익과 후원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죠. 자, 두 번째, 트위치도 광고 수익과 후원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 TV도 광고 수익과 후원 기능이 있고요. 아마 후원 기능은 지금 되나 안 되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테스트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카카오 TV, 당연히 광고와 후원 기능이 있습니다. 쿠키랑 후원 기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역시 광고나 후원 기능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광고나 후원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후원이라는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장 혹은 아프리카 TV 입장 혹은 네이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후원하기 쉬운 방법들로 찾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기능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 모델은 크게 광고랑 후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스트리밍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다 후원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려면 일단 웹캠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제가 쓰는 웹캠은 로지텍 거고요. 요거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지텍 C920 R 쓰고 있습니다. C920R을 쓰고 있고요. 가격은 대략 이렇습니다. 12만에서 26만 5천 뭐지?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요즘에 922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물론 뒤에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신 버전이니까 저는 지금 C920을 쓰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신다면 당연히 922를 쓰셔야겠죠. 이게 아마 최대 동영상은 1920, 1080 FHD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오토포커스라고 해서 이게 얼굴을 잡아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엑스플릿이랑 이게 호환이 돼서 아마 엑스플릿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요거 혜택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요 로지텍 922C 저는 920R 쓰고 있고요. 최신 버전은 922 쓰고 있고요. 마이크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 마이크 지금 핀 마이크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슈어 제품 쓰고 있고요. 슈어 MVR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MV인가? 슈어 그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슈어 핀 마이크 요 MVL 저는 MVL 쓰고 있습니다. 예. 다른 슈어 제품들보다 저렴하고 괜찮아요. 전 76,000원 쓰고 있는데 제가 요 제품 쓰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 꼭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전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쓰고 있는 제 헤드폰인데 요게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도 있고 소리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여러분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요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핀이 하나만 있어요. 여기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마이크 선이 따로 있고 소리 선이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 아이맥이라는 맥용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은 마이크 선이랑 또 소리 선, 음성 선이랑 하나예요. 하나.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거죠. 얘를 그냥 이렇게 꽂으면 저는 끝나요. 하지만 이거를 데스크탑에 꽂잖아요? 그러면 이걸 소리에 꼽으면 마이크가 안 되고 마이크에 꼽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군요. 이거는 제가 화면을 조금 바꿔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파란색 있죠? 파란색? 약간 검은색, 파란색을 가만히 보시면은 줄이 3개예요. 줄이 3개. 요거는 이어폰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폰이. 이어폰도 되고 마이크도 된다는 거고요. 옆에서는 이어폰만 되는 거예요. 줄이 2개잖아요. 줄이 2개는 이어폰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는 또 줄이 한 줄이 있겠죠. 마이크는 또 약간 위치가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사실 때 제가 이거 한다고 나 이거 사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크 선이랑 마이크 구멍이랑 음성 구멍이 2개가 따로 있는 경우는 거기에 맞는 걸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이 저처럼 하나다라고 하시는, 노트북 같은 경우 하나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 하나분은 이거 쓰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했죠?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니터는 몇 개 필요한가? 일단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쪽에 창 띄우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 모니터 화면 하나에 지금 제가 OBS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OB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컨트롤 하는데 모니터 앞에서 그냥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화면을 비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니터 화면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데스크탑 화면을 비춰야 될 때가 있어요. 데스크탑 화면을 막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특히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돼야 하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모니터가 2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모니터는 방송용 모니터,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이쪽 모니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제어판, 제어 센터 같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OBS 프로그램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 어지럽죠. 지금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잖아요. 왜냐하면 화면 하나에 이게 모든 게 깔려있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막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요 화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는 다른 모니터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거예요. 듀얼 모니터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모니터를 몇 개를 써야 되느냐, 뭐 기본적으로 전 2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얼굴만 나오는, 지금 이렇게 제 화면처럼 이렇게 얼굴만 나오시는 분은 그냥 모니터 하나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모니터에 다 제어판 띄워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게임을 하신다거나 혹은 저처럼 이렇게 화면을 비추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2개가 있고요. 듀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어떤 분이 컴퓨터를 2대를 쓰느냐? 아닙니다. 컴퓨터는 1대고요. 모니터를 2대를 쓰는 겁니다. 모니터를 2대를 이해가시죠? 보통 듀얼 모니터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1대고 모니터를 2개 쓰시게끔 세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하신 게 스트리밍 프로그램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아프리카 TV 프로그램, 카카오는 카카오 TV 프로그램, 유튜브, 트위치, 네이버 TV 하시는 분은 엑스플릿이나 이 OBS 프로그램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좋아야 됩니다. 그래픽 카드. 제가 지금 컴퓨터를 맞췄거든요. 제가 맥을 샀는데 꽤 좋게 맞췄어요. 하드디스크는 SSD 512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라데온 거 4기가 샀고요. 램도 16기가고요. 하여튼 제가 가진 돈에서 최대한 풀로 빵빵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컴퓨터 맞추면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맥이라 좀 비싸긴 한데, 근데 이전에 썼던 게 2012년형 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017년에 바뀌었으니까 한 4년 정도 썼잖아요. 이걸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니까 엄청나게 버벅댑니다. 엄청나게. 지금 제가 1920, 1080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이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송출해주는 애가 그래픽카드거든요. 근데 얘가 사양이 딸리면 제가 1920, 1080, 즉 FHD로 방송을 하게 되면 제 입이랑 제가 입에서 말하는 거랑 소리랑 딜레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입은 하는데 소리는 뒤에서 나는 거죠. 이렇게 안 맞아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방송할 때는 640에 480으로 화면을 쫙 줄였어요. 그리고 이걸 늘렸죠. 그러니까 과거 영상 보시면 제 막 되게 얼굴이 좀 허옇습니다. 좀 뿌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많은 분들이 첫 반응이 화면이 되게 선명해졌어요. 화질이 선명해지세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다 그래픽카드 때문입니다. 그래픽카드. 그래서 여러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픽카드는 무조건 빵빵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뭐 투자 딴 데도 하시겠지만 무조건 그래픽카드에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중에 노트북 약간 좀 저렴하고 이런 걸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노트북 뜨겁습니다. 뜨겁고 불나고 사실 되게 버벅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빵빵한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엑스플릿이랑 OBS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참고로 OBS를 쓰고 있습니다. 엑스플릿과 OBS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엑스플릿 다운받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구글에서 엑스플릿 전 X만 엑스플릿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딱 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분들이 요 엑스플릿을 쓰고 있습니다. 엑스플릿을 이게 뭐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네, 아까 자작나무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요. 라이브 할 때 CPU보다는 그래픽카드가 더 중요한 걸 당연합니다. 무조건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 물론 CPU가 영향이 있지만 CPU가 좋은데 그래픽카드는 허접하다. 안됩니다. 무조건 그래픽카드입니다. 자, 여기 있는데 공짜도 있는데 공짜는 워터마크가 뜨고요. 그 화면 송출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920, 1080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스트로는 쓰시겠지만 이제 그냥 실제 방송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은 엑스플릿으로 무료 버전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보통 돈을 주고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센스 비용이 이게 3개월에 8달러 정도 되고요. 36개월에 4.7달러 되고요. 나는 매달 쓰기 싫어. 이게 2.5달러면 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난 4,000원 내가 난 한꺼번에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있잖아요. 199불 199불 내면은 너 가질 수 있어. 그럼 한 3, 4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는 거라서 여러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플릿은 유료인데 무료 기능도 있지만 무료로 실제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긴 좀 힘들다 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윈도우에서만 됩니다. 제가 엑스플릿을 쓰고 싶은데 못 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윈도우에서는만 돼요. 맥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돈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쁜 기능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웹캠이랑도 호환성이라도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도 많이 추가되고요. 좋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동시 송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하고 트위치에서도 방송을 하고 엑스플릿 하나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 스트리밍 키가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 스트리밍 키를 넣고 또 그 트위치 스트리밍 키를 넣게 되면은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프로그램 하나로 동시에 두 곳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OBS는 이게 왜 OBS냐? 경인 방송이 아니고요. 오픈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생각보다 무료 치고는 엑스플릿보다는 안 이쁘지만 이쁘진 않아요. 이쁘진 않지만 엑스플릿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능들 들어있고요. 저는 지금 맥 쓰고 있거든요. 맥에서 됩니다. 맥. 이게 큰 장점이죠. 윈도우, 맥 두 개 다 가능하고요. 그냥 뭐 UI는 대략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좋다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뭐 또 이상한 정도는 아닙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은 동시 송출이 불가능한데 뭐 이건 업데이트되면 해결이 될 수 있을지도 않을까 생각되지만 현재는 동시 송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돈을 한 푼도 쓰기 싫어. 내가 뭐 유튜브로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나는 한 달에 내는 4달러도 싫어. 4,000원도 싫어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OBS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처럼 맥 쓰시는 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OBS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나는 돈 좀 써도 되고 그래도 나는 유료가 좋아 이러시는 분은 엑스플릿 쓰시면 되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엑스플릿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법은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 요 지금 67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법에서 매뉴얼적인 부분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그냥 방송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저는 여기서 좀 이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유튜브, 트위치, 그리고 네이버 TV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TV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리밍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집 열쇠예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스트리밍 키를 제 거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유튜브로 그 사람이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는 집 열쇠입니다. 절대 스트리밍 키는 남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남한테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이 스트리밍 키를, 유튜브의 스트리밍 키를 OBS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OBS의 설정에 넣습니다. 그럼 이 OBS는 이제 내 유튜브 방송에 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세팅, 그리고 카메라, 마이크 정도를 이 OBS에서 모두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쪽으로 옮기고 뭐 어떻게 하고 저쪽에 하고 다 OBS에서 하는 겁니다. OBS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면 영상 안에 이렇게 이미지 어떻게 올렸냐, 너 광고 문구 어떻게, 다 OBS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방송을 하게 되면 시청자는 OBS에 통해서 나온 그런 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즉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은 내가 유튜브 방송으로 바로 사용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쏜 방송이 OBS를 통해서 다시 유튜브로 와서 시청자들은 유튜브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유튜브로 보게 되고요. 이제 방송이 끝났어요. 이제 이 방송도 곧 끝나겠죠.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이 영상을 저는 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해서 편집본을 다시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은 제 맘대로죠. 뭐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두 개를 내 맘대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이제 끝입니다. 끝. 그래서 약간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키를 그 스트리밍 프로그램 저는 OBS에서 넣고요. OBS에서 화면, 카메라, 마이크 다 세팅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딱 누르면 OBS에서 나오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방송이 끝났어요. 그 후에는 우리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어서 이제 잘라서 재편집해서 유튜브에 쓰는 거죠. 스트리밍 키를 저는 OBS 썼지만 엑스플릿을 쓰시는 분은 엑스플릿에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앞에서 틀려진 거라는 OBS 대신에 엑스플릿을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 설정은 엑스플릿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청자들이 또 보게 되고 본 동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르게 보면은 아까는 제가 유튜브 예를 들었지만 여기 트위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이버 TV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스트리밍 키 넣게 되면 OBS는 트위치로 방송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OBS에서 화면 세팅을 해서 트위치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트위치는 사실 재방송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위치에서 방송을 찍더라도 대부분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요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석, 뭐 공식 뭐 이런 건데 라이브 스트리밍의 트렌드도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옛날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난 유튜브에서 방송할래. 나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래. 나는 뭐 트위치에서 방송할래.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소속감. 나는 아프리카에서만 하지 난 딴 데서 안 해. 혹은 난 아프리카 싫어. 난 유튜브에서 할 건데. 이렇게 각각 방송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자, 보세요. 방송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스트리밍 프로그램과 모니터와 카메라와 마이크잖아요. 요거 세팅해서 동시 송출하는 겁니다. 동시 송출을.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하고 트위치에서도 방송을 하고 그 카카오 TV에서 방송을 하고 아프리카 TV에서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프로그램 띄웁니다. 그리고 카카오 TV 프로그램 띄웁니다. 그리고 엑스플릿 띄웁니다. 그리고 OBS 띄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송을 눌러요. 각각 여기 OBS에는 유튜브 스트리밍 들어있겠죠. 유튜브 스트리밍 키가 들어있고 엑스플릿에는 트위치
스트리밍 키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카카오는 자체 프로그램 있죠. 아프리카 TV도 자체 프로그램 있죠. 동시에 방송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은 똑같은 걸 공유해요. 화면은 똑같은 걸 공유하는데 이 화면이 OBS 통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요. 이 화면이 엑스플리스 통해서 트위치에 생중계되고요. 이 화면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카오에 방송이 되고 이 화면이 아프리카 TV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이 됩니다. 나는 지금 한 화면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4군데에서 방송을 가져가니 동시에 4군데 방송이 되는 거죠. 이게 동시 방송입니다. 자, 제가 혹시 이 앞에 기억나시나요? 이 앞에 중계하는 곳이 여러 개예요. 중계가 여러 곳이니까 A극장, B극장, C극장, D극장 다양한 데 방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계 역할을 자, 얘네가 해주는 거죠. 얘네가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게 바로 동시에 여러 개의 방송을 하는 원리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동시에 막 띄우는 거.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빵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군데서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와이파이로 방송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아무리 와이파이 지가 빨라도 랜선보다 느리거든요. 느리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은 자고로 랜선을 꽂고 방송을 해주시는 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 카카오, 그리고 트위치, 그리고 유튜브까지 방송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4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 더 오버해 보겠다. 제가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까 엑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동시 송출이 됩니다. 제가 동시 송출은 따로 한번 다른 동영상 다루겠지만 엑스플릿은 엑스플릿 하나로 유튜브도 방송할 수 있고 트위치도 방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 3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요 3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한 화면을 3군데 방송국이 그냥 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중계차, 즉 내 그래픽카드는 빵빵해야 딜레이가 안 생깁니다. 완전 오버해보면요. OBS는 유튜브로, 엑스플릿 통해서는 트위치랑 네이버 TV 동시 송출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자체 프로그램, 아프리카 자체 프로그램. 자, 이렇게 되면 한 화면으로 5곳의 방송을 실시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화면 하나를 5군데 보낼 수 있어요. 이게 현재 트렌드고요. 한 곳에 난 올인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요즘엔 여러 곳에 방송을 해서 후원도 여러 가지 지금 화면같이 유튜브 슈퍼챗 후원 받을 수 있죠. 트위치, 또 트위치 관련해서 후원 받을 수 있죠. 네이버 TV 후원 받을 수 있죠. 카카오는 쿠키 있죠. 아프리카 TV는 별풍선 있죠. 다 각각에서 후원 받을 수 있어요. 정사는 뭐 따로 하겠지만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너무나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후군장, 제가 요즘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해보려고 이분 거 되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 지금 화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TV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트위치 보고 있죠. 유튜브 보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969명이 보고 있네요. 자, 이분은 지금 이 화면을 가지고 몇 군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3군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그리고 엑스플리스로 트위치랑 유튜브 스트리밍에 끼워가지고 2군데 동시 송출, 즉 3군데 동시에 송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 재밌어요. 재밌게 방송 많이 하시는 샨나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지금 어디 방송하고 있죠? 그렇죠. 유튜브랑 카카오 방송하고 있죠. 유튜브랑 카카오. 유튜브는 지금 116명, 카카오는 10명. 그래서 126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개의 프로 동시에 뛰고 있는 거죠. 지금 동시에. 이래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채팅창을 모으는 게 문제가 생겨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 따로 있고요. 아프리카 채팅창 따로 있고요. 트위치 채팅창 따로 있고요. 카카오 TV 채팅창 따로 있고요. 네이버 채팅창 따로 있습니다. 채팅창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좀 정리하기 힘들고 보시는 분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하나 아프리카 도우미라고 올렸는데요. 이 아프리카 도우미 지금 제 영상에는 여기 있습니다. 68번
예쁜 채팅창 만들기 아프리카 도우미 요거 보시면은 채팅창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나느냐?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요. 유튜브에 올라오고 트위치에도 올라오고 아프리카 TV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채팅들이 막 섞여서 올라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 한 명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 한 명이 보고 있어요. 카카오에 한 명이 보고 있어요. 각각 한 명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도우미로 이 각각 한 명을 한 채팅창에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3명이 되는 겁니다. 3명이. 놀랍지 않나요? 3명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죠. 방송을 보고 있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채팅도 볼 수 있고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 시청자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송출하시는 분이라면 아프리카 도우미 꼭 까셔야 됩니다.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후원, 유튜브 후원 당연히 뜨고 아프리카 후원 뜨고 카카오 후원 뜹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도우미는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보시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현재 스트리밍 트렌드고요. 사용자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트렌드입니다. 이게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난 아프리카 TV 하겠어. 나는 아프리카 TV 진골이야. 나는 유튜브 진골이야. 뭐 이런 게 유행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의 화면을 다양한 곳에 보고 내가 편한 데서 컨텐츠를 즐기면 끝인 거죠. 뭐 내가 아프리카에 혹은 유튜브에 종속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 송출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가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요, 라이브 스트리밍은 여러분 지금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궤도에 안 올랐어요. 자, 예를 들면은 뷰티 블로그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 아시는 분이 나 뷰티 블로그 하고 싶은데요, 저는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은 경쟁 엄청 심한 곳에서 뷰티 블로그로 지금 몇몇 유명하신 분처럼 성장하기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던가 뭐 큰 화장품 업체에서 직접 크리에이터를 선정해서 판다. 그러면은 그냥 저처럼 1인 방송에서 크리에이터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제 이 얘기가 좀 너무 앞선 얘기 같죠? 에이프릴 스킨 여기는 에이프릴 스킨, 여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곳인데 여기는요 동영상 보시면은 자체 크리에이터입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이 크리에이터를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치 SM 같은 데서 훈련생? 예, 훈련생들 데리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짠! 하지, 인디로 막 기타 치고 자꾸 홍대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해서 가수 데뷔해서 성공하기가 현재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뷰티는 되게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튈 수는 있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지금 뛰어든다는 건 느린 거죠. 그런데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현재 그래도 아직 완전 레드오션 아닙니다. 적당히 빨개지고 가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마케팅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 혹은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은 전국에서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크리에이터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블루오션인 거죠. 그리고 뭐 게임 방송도 많이 하시지만 게임 방송도 주제마다 비어있는 곳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캘리그라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축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만드는 거 알려주시는 분들, 프로그램 코딩 알려주시는 분들, 맥북 고치는 거 지금은 아직까지 이 영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명해질 그런 공간들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음에 해야지, 다음 1년 후에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혹은 여러분 크리에이터라면은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은 제가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라이브 스트리밍은 편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말발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면 중에 제가 막 뭔가 특수효과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말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집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구독자들과 교감하고 이야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간이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 지금 바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 주무시면은 채팅 좀 남겨주세요. 이 왓치 라이브 니키드 걸 나우 이거 채팅을 좀 없애고 싶은데 이게 아프리카 도우미는 없애기가 힘들어요. 없애기 힘들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이게 계속 떠 있으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좀 채팅 좀 남겨주시면은 예.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질문이 좀 애매한데 그냥 아무나? 물론 뷰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뷰티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걸 봤어요. 원래 여자분들 눈썹 하시면 막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뷰티 유튜버는 그 뭐라고 하죠? 이 조명이 생명이거든요. 조명이 생명이고 좀 이게 화장할 때 좀 이렇게 약간 인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좀 인상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편집하실 때는 이상을 잘라내거든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편집한 저걸로 하는 걸 봤거든요. 그 뭐죠? 그 뷰티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는 거 봤는데 이게 좀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뻐야 되고 편집이 잘 돼야 되고 이런 건 사실 조금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뭐죠?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네 뭐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손중년님 홈페이지 제작 같은 방송이나 소프트웨어 서버 이런 것도 인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꼭 보여드리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번 대충 내용 보시면은 맥북 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현미경에서 뭐 이렇게 확인하고 수리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공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보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빠져드는 맛이 있어요. 그냥 저 이거 지금 만지는 거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독자가 그 동시 시청자가 5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수리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는 분이 500명이 넘어요.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냈냐? 잠깐만요. 짜잔.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냈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되냐 안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홈페이지 서버 이런 게 인기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어떤 분 방송한 거 봤는데 그분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알려주세요. 150명 정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블로그 마케팅 여러분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이 마케팅을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이거를 1시간 반 동안 혼자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다른 오프라인 강의는 이렇게 횟수를 하면서 똑같은 강의를 계속 써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다른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대충 준비하기 때문에 좀 맞는 거죠. 근데 어떤 강사들은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새로운 강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맞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이 주제로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걸 하면 인기가 많냐 적느냐, 이거는 운영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방송 리허설 하시나요? 안 해요. 이거 1시간만짜리 리허설하고 또 하면 언제 합니까? 이거 다 애드립이자 실황이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 제가 처음 했을 때 그 라이브 스트리밍 처음 했을 때 그 말이 엄청 느렸어요. 제 말버릇 중에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뭔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편집할 때는 자,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을 빼요. 그럼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은 드러내지를 못해요.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방송할 때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능적으로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대본 써서 하시거든요. 대본. 그런데 제가 지금 컴퓨터를 2대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정면에 지금 모니터가 있는데 이쪽에 컴퓨터가 모니터가 한 대 더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본이 있어요. 그럼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옆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전 대본 안 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 말한 건 애드립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끝나면은 무슨 말을 할지 약 4초, 5초 후에 무슨 말 할지를 한쪽 내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서 한쪽 내에 그 다음 뭘 해야지, 질문 없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대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일단은 방송을 하시면은 알아도 됩니다. 제가 말이 이렇게 원래 빨랐을까요? 제 말 엄청 느리거든요. 그런데 말을 너무 늦게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생 분들이 엄청 답답해, 이렇게 말이 느려 하니까 그래 내가 말 느리구나, 빨리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순조롭게 하고 싶다, 많이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계속 트라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블로그로 돈 버는 거 어떤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2008년, 9년, 10년 요때 제일 핫한 키워드가 블로그로 투자, 블로그로 100만원 벌자, 뭐 이런 게 인기였어요. 블로그 투잡으로 월급 2배 받기, 뭐 이런 게 인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됐고요. 뭐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고요. 네이버가 비록 싫어하지만 알고리즘이 좀 허술했기 때문에 이제 그 블로그를 여러 개 써서 돈을 버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영향력도 컸고요. 근데 2017년, 약 10년이 지났죠. 지금 블로그로 과거처럼 운영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도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수고, 특히 C랭크가 적용이 되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되게 시뻘건 레드오션입니다. 시뻘건 경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마케팅 하는 사람이지만 블로그는 진짜 머리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블로그 투잡하시는 아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웬만히 노력하셔도 쉽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유튜브는 좀 틀려요. 지금 아직은 시뻘겋진 않고요. 또 파랗지도 않고요. 블루오션도 아니고요. 약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가고 있는 시기고요. 특히 이 라이브 스트리밍 있잖아요.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은 거의 약간 짙은 파란,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커질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유튜브가 중요했잖아요. 유튜브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택해서 방송을 하냐가 중요했는데요.
아까 제가 트렌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많은 곳에 뿌릴 수가 있어요. 내 방송 하나가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방송이 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나한테 후원을 받고 혹은 나한테 광고비를 주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라면 블로그 안 하고 유튜브 할 겁니다. 저는 또 유튜브에 편집하는 것보다 방송할 거예요. 실제로 제 수익에 유튜브를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안 하고에 제가 먹고 사는데 버는 돈의 차이는 진짜 큽니다. 블로그만 했을 때 저희 수익과 그리고 유튜브를 했을 때 저희 수익과 그리고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을 때 수입은 천차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슈퍼챗 싸주시는 거 없잖아요. 저는 사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버는 건 없어요. 광고 정도 수익 얼마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게 파생돼서 저에게 벌어들이는 돈은 대단하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서울 허급 체험 도시라든가 지금 블러트 아카데미, 패스트 캠퍼스, 그리고 내일 제가 부천에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마케팅 협회라는 곳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기업들 마케팅 관련 강의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꼭 유튜브 하시기를, 라이브 스트리밍을.